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류영석 원장님이신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시고 거선요법의 또 권위자시고 지금 휘경 우리들 내과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도 근무하셨죠. 네, 거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개원하고 계신데 지금 암 환우들께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표준치료에서 항암치료에 있어서 환우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랄까 그런 게 환우분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류 원장님을 찾아오시는 환우분들이 바라보는 항암치료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원장님의 그런 환자들에 대한 관리, 그런 걸 먼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실제 저는 이제 암 환우분들이 상담하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그런 거는 이 지금 인터넷이고 이런 쪽에 뭐 이게 정보가 잘못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항암제 근처만 가면 몸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항암제는 뭐 절대적으로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항암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 공포증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그걸 해주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저인데 와서 종종 항암제는 독약이니까 안 쓰고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상담이 제일 힘이 듭니다. 네, 그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 오히려 항암 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해가지고 3기, 4기 같으면 사실 뭐 원장님 생각도 비슷하시겠지만 항암 치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항암 치료를 계속 받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뭐 악질이나 뭐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항암 치료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 통합의학을 어떻게 이제 접목할 것인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서 통합 치료로 이제 스위치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저는 관심이 큰 건데 오히려 이제 좀 그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렇거든요. 저 이제 대학병원 모범생만 돼도 안 되고 또 대학병원을 기피해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올해 맨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믿을만하고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여태까지의 암 치료 성적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현대의학이 가장 뛰어난 거니까 현대의학을 제외하고 뭐 다른 요법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결국은 막 그 인터넷이나 매스컴이 참 이 환자한테 희망을 주는 건 좋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산으로 가서 뭐 말기암이 났다든지 뭘 먹어서 뭐 났다든지 그 실제로 심약한 그런 상태에서는 귀가 홀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그러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설명을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런 방송이 나온 거고, 그러나 문제는 확률이다. 결국은 그 얘기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팔자 고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뭐 쌈짓돈 몇 푼 로또 복권 살 수는 있지만 당신 집 팔아서 로또 복권 사면 당신 동생이 집을 팔아서 로또 복권 사서 팔자 고치겠다. 그럼 거기에 동의하겠냐. 당신이 결정하는 건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제 그렇게. 그 아주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이 뭐
물론 진행암에서 암을 완전히 나설 수는 없어도 생명 연장 효과라든지 뭐 하여튼 모든 객관적인 게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가 지난 뭐 반세기 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엄청난 노력 또 환자들의 오랜 그 경험이 학술적인 게 통계적인 게 축적이 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서 환자가 주로 입원 환자가 많아서 그러신지 예, 저는 반대신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우분들이 한 8, 90%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항암 치료가 잘 듣는 또 병기가 있고 그렇죠. 항암 치료가 또 잘 안 듣는 병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시니까 이게 1기, 2기는 제 생각으로도 항암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기, 4기 암에서 이 항암 치료를 계속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다가 표준 치료에서 이제 그 통합의학이나 이런 자연요법이나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 시점을 도대체 언제 잡아야 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임상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죠. 또 환우분들이 또 항암 치료 열심히 받으려고 하고 또 대학에서는 계속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이 막아서 생각을 네. 이렇게 깨주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어떻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게 이 의사의 어떤 면에서는 신뢰라 그럴까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의사 말보다도 전문가 얘기보다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더 신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 이제 정말 어느 시점에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제가 이 원칙을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환자가 결정하도록. 제가 늘 이제 뭐 보호자들이나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로 생각을 하냐. 그럼 병 잘 낫는 게 최고죠. 물론이죠. 병이 잘 나면 뭐 되는데 병이 안 낫는 경우에 지금 뭐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냐. 아무 답을 잘 못해요. 제 답은 환자가 만족하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다. 우리가 뭐 1기, 2기 초기에 암이 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환자가 괴롭고도 설득을 하고 완치를 목표로 해야 되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암과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최고의 치료는 환자 만족이에요. 환자 만족, 예. 예. 그 아주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건지 생존 기간이 더 중요한 건지를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치료를 할 건지를 결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택권을 환자한테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맞아 원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예. 그런데 이제 그 류 원장님의 말씀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환우분들이 곡해할 수가 있는데 현대의학은 좀 힘들지만 수명이 좀 길게 연장할 수 있고 이 통합의학은 삶의 질은 좋지만 오히려 더 치료 성적이 더 좀 기간이 짧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곡해할 수가 있는데 가끔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합의학이 현대의학보다 못한 건 절대 아니고 그죠? 그렇죠. 예, 치료 성적이 오히려 더 뛰어날 때가 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통합의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 면역과 영양과 그
환자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현대약은 어쨌든 이게 좀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겪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나을 수만 있다면 막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어쨌든 일정 기간 막 참고 지나가면 막 나으니까 그렇게 참겠는데, 이거는 3기 4기는 사실은 항암 치료로 완치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3기 4기에서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고가 뭐 현대의학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클레임을 걸까 싶어서 거의라고 붙이지만 사실은 3기는 나을 기회가 있습니다. 나을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형암, 그러니까 그 임파암이나 혈액암은 다르지만 그거 아닌 고형암이 이미 전이가 일어났거나 재발이 일어나면 그거는 완치를 기대하기가 거의 힘이 듭니다. 그렇죠. 아주 극히 일부분의 경우 있을 수는 있지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풀어야 되고, 운이 좋으면 비행기 떨어졌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경우에는 뭐 회복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암을 3, 4기에서는 암을 완치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암과 더불어서 만성질환처럼 계속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부작용을 많이 겪으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통합의학 쪽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더라도 이걸 삶의 질을 좀 좋게 만드는 부작용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그래서 그 환우분이 그걸 잘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치료의 타겟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하고 한쪽으로 완전히 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그 암이 사실 항암제의 주 타겟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잡는 거죠. 활동을 많이 하는 세포. 그러니까 성숙한 암이 있을 때 경우에는 현대의학적인 항암제가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 암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암은 항암제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제 그 대처요법, 흔히 얘기하는 대처요법, 쉽게 자천연치료, 우리가 하는 온열치료, 이런 것들은 타겟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암보다는 미성숙하고 활동이 불충분한 그런 암을 타겟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개가 같이 겹쳐야 시너지가 나고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거지, 어느 한쪽 대학병원만 해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대학병원 항암제를 영원히 끊고 그럼 자연치료 하는 것도 꼭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통합이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안 듣게 되니까 그 타이밍을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1차 약 안 되면 2차 약으로 3차 약으로 계속 이제 바꾸고 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약을 바꿀수록 들을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포기를 할 것인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문가가 그걸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현대의학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은 현대의학만 아시지 통합의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무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현대의학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최선이다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그렇죠. 항암 치료를 밀어붙이니까 이걸 이제 옆에서 우리가 좀 환우분께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항암 치료를 그만해야 되는 타이밍,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그 항암제가 그
다제, 약제, 내성, 항암제 여러 가지의 그냥 내성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항암제를 더 써도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골수 기능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점점 늘려야 되고 백혈구 증강제를 계속 맞아야 되고 그 시점은 항암제 내성이 왔다. 그 내성보다는 몸이 못 견디니까 몸이 못 견딘다. 예, 예. 중단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백혈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환자를 받아보면 백혈구보다도 환자의 기운, 기력이 지표가 돼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백혈구는 괜찮은데 환자가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굴신을 못하고 못 먹고 사실 그것도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는 중단해야 되는, 중요한 예, 예.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그걸 혈종양내과 교수님이 그걸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계속 환자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 환우들도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악액질에 빠지든지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환자가 해야 되는데 환자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환자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개들 그걸 못하는 이유가 미국도 거의 그 말기암 환자가 항암제를 맞는 경우 통계를 보면 거의 70%는 자기가 암이 나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항암제를 맞는다는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못 낫는다는 거를 뭐 논문을 통해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게 치료가 낫는 게 아니라 암과 동행이고 생명 연장이라는 걸 분명하게 환자한테 일러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분들이 저거를 끊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 새로운 치료, 그러니까 주치료하고 부치료가 있는데 주하고 부가 바뀌는 하는 그런 희망을 같이 주고 환자가 선택을 결국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우리 원장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시는 메트로놈 치료, 네. 메트로놈 요법. 그래서 네. 이제 항암제를 뭐 3주, 뭐 4주 만에 한 번씩 왕창왕창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잘게 나눠 가지고 약하게 이렇게 주면은 환우들도 잘 견디고 그렇죠. 또 항암 치료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예. 그 실제로 이제 메트로놈은 결국은 항암은 이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 그 인터넷에 보면 교수님들이 뭐 자기 이득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대학병원 현대의학이 가진 항암, 암 치료의 무기는 항암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주장하는 분들, 표준 치료를 고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거는 항암제를 주지 않는 거는 치료 포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암 약을 쓸 때 또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하면 상대를 어디까지 몰아붙일 건가 어떤 상황이냐를 상황 판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없애려고 총력을 들여서 공격을 하면 결국은 그 민간 피해만 많아지는 민간면 피해가 많고 예. 자기만 상하는 예, 거지. 예. 그럴 때는 타협을 해야 되죠. 그 타협하는 방법이 이제 메트로놈 항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령 예를 들면 권투로 말하면 대학병원 항암 치료는 케어 반지를 날리는 거고 암을 케어시키기 위해서 메트로놈은 아무리 쳐도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잽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날리면 예. 상대가 케어는 안 지쳐서. 되지만 케어는 안 되지만 난동은 못 부리는 막 그런 치료다라고 메트로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에 대한 항암 치료는 일단은 필수적인 치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떤 의학이든 간에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성적을 비교해 보면 그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의 성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필요한데, 이제 기수에 따라서 1기, 2기는 아무리 힘든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3기, 4기일 때는 완치가 목표가 아니고 삶의 연장 내지는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그런 그 좀 부차적인 목적이랄까, 그런 궁극적인 암의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되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해가지고 좀 삶의 질을 좋게 만들고 부작용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암 치료가 잘 안 듣고 오히려 부작용만 많아지는,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는 그런 타이밍이 되면은 항암 치료를 이제 중단을 하고 오히려 이제 자연 치료나 통합 의학적으로 스위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은 그 항암 치료만 치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뭐 환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항암 치료를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통합의학 하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좋은 그 근거나 정보나 이런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드려 가지고 환자분이 스스로 이제 내가 항암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의학적으로 스위치를 할 것인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결론일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하실 거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내 몸 상태가 좋아지면 암도 좋아질 수가 있다 하는 걸 환자가 희망을 항상 가져야 되죠. 예. 예, 오늘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우리 유영석 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그리고 또 사실 또 통합의학의 또 권위자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